자,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국가대표 축구팀 월드컵 마지막 예선 그 이라크와 경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K스타일 투어님 들어오셨고요. 용범 왕님, 처음으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좀 계십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일은 아니고,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제 이거 저희 트램데일리 첫 소식이었는데, 문체부 예산 관련한 거였어요. 예산안 관련 요거 표, 이게, 지금 보면은, 관광 부분만 지금 깎였잖아요. 삭감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어, 이거를 제가 원래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원문이에요. 원문 보시면 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광 부분만 삭감이 됐는데 다른 거는 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에 대해서 플러스 표시는 따로 안 했더라고. 근데 아무튼 관광 부분만 줄어들었는데 여기 화살표로 삼각형으로 위로 돼 있잖아요. 위로. 그쵸? 요 위로 돼 있잖아. 요게 그냥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증가나 뭐 이렇게 그렇게 증가 늘어났다 이럴 때 표시하는 건데 제가 요게 이상해 갖고 문체부 이 그 보도자료 만드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면서 딴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끊었어요. 뭔가 좀 뭐 잘못됐는데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쓰지 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영상을 처음에서 올렸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어떤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이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그러면서 그 장부 같은 거만 할 때 회계 장부에는 요렇게 그 감액됐다는 표시를 요렇게 회계 장부에는 이렇게 표기를 한대요. 그것까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한대. 근데 그건 그쪽 나라의 그 세계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거는 엄연히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잖아요. 보도자료. 이 일반인들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장부는 장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보도 이게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관련해서 그 게시를 하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굳이 회계장부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이 표시, 이 기호를 그대로 사용했냐 하는 거죠. 제 말은. 어쨌든 기사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 영상도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지적하는 영상이 나갔다가 그냥 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뭐 굳이 이것까지 좀 얘기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증액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회계 장부에서 표시는 이렇게들 하신대요. 근데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시는 모든 행정부는 다 그렇게 쓴대요. 쓰시는 부분들도 이상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K스타일 투어님 모든 행정부가 그렇게 쓰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 뭐 그 모든 행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보시면 회계장부에서 이렇게 쓴대요.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보는 보도자료잖아. 굳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웃긴 거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K스타일 투어님도 알아보신 모양인데 모든 행정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뭐냐? 이게 똑같은 예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예요. 엊그저께 나라 전체 예산 나오고 각 행정부별로 요거 이제 나눈 건데 좀 전에 본 건 문화체육관광부 이건 국토교통부 거거든요. 국토교통부 거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국토교통부. 자 보세요. 전년 대비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회계장부에서 쓰는 거 말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플러스로 했잖아요. 플러스로. 그죠? 어?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플러스를 썼어요. 근데 문체부도 그러면 요것도 다른 부분 요런 거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더군다나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철자 표기, 국어 국문 표기 뭐 이런 표기상의 문제는 이거는 행정부만 따져봐도 국토부 쪽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문체부 쪽에 가까운 이런 표기법 같은 것들은 문체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더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그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 게 문체부인데 막상 문체부의 보도자료는 이거 회계장부에서 쓰는 이런 기호를 그대로 놔둬도 쓰게 이거 우리 원래 이렇게 했다라는 답변밖에 제가 들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보도자료인데 예산 관련 보도자료인데 교토교통부도 이것도 회계 관련한 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 보기 편하게 플러스로 해줬잖아요. 모든 행정부가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제대로 쓰고 있는 행정부도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지켜야 되는 문체부가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회계랑 뭐 이렇게 모든 많은 행정부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건 일반인들이 보면 누가 봐도 한눈에 보면, 그죠? 한눈에 보면 플러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근데 나는 회계 쪽도 나는 웃긴 것 같아. 왜 이렇게 써요? 회계 쪽도 그쪽도 나 잘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보세요. 국토교통부 예산은 이렇게 플러스로 했잖아요. 플러스로. 누가 봐도 한눈에 보기에도 편하게 알게끔. 그죠? K스타일 투어TV님 맞아요. 문체부가 더 신경 써. 그렇죠. 더 신경 써줘야죠. 근데 이번에 바꿀까지는 기대 안 하고요. 저는 제가 혹시나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제가 몰랐던 부분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몰랐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것도 몰란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상식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 이게 전문 무슨 뭐 논문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더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문체부에서 이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문체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뭐 홈페이지 표기를 누리집이라고 하고 그죠?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트래블 버블을 뭐라고 그러지? 뭐 안전 권역, 여행 안전 권역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야지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표기를 아직까지 쓰면서 이게 틀렸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썼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전화 통화 그 이상 뭐 더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거는 분명히 조금 좀 지금 시대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쪽 그쪽 세계는 뭐 그쪽 세계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예. 회계 쪽도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는 조금 아유 좀 그렇다. 예. 제가 그 제가 3년도부터 93년 4월에 육군 입대를 했는데 제가 연대본부 인사행정병이었어요. 그래갖고 군대 생활 내내 저는 이게 사무실에서 이게 타자치고 막 계산기 두들고 이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 행정을 알지 연대본부에 그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이런 행정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꼭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거 보면 참 안 바뀐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제가 꼭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K스타일 투어비님도 그 어제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예, 말씀을 해주셔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그 관련 기사는 여기 그냥 제가 마이너스로 해서 임의대로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했습니다. 우리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도 수준을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 2, 3학년생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좀 쉽게 쓰라는 게 불문율처럼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기사 쓸 때도 한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 이해하게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게끔 그게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써오고 아무튼 하는데 뭐 이게 전문성이 있냐 없냐 뭐 전문지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튼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은데 저희도 기사 쓸 거나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간단 명료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면서 이해하고 쉽게 깔끔하게 글을 정리하는 게 저희들한테 필요하고 그게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신다면 뭐 아무튼 그 어떤 자기가 쓰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글은 좀 깔끔하게 좀 깔끔이 아니라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막 소설처럼 막 길어지면 안 돼요. 이게 두세 줄 넘어가면 이 글 자체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문체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K스타일 투어님 500억이 증가되어도 부족한데 그 이상 줄어드는데 그렇죠. 500억 이상이 늘어나도 말도 안 될 텐데 1000억은 늘어나야 돼. 1000억 이상 네 자릿수 이상. 근데 500억 관련 정도에서 지금 얼마가 줄었죠? 575억이 줄어서 3.8%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요 표 보이시죠? 표를 좀 당겨 볼게요. 어차피 지금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오늘 뭔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 관광 예산과 10년짜리 관광 계획이니까 어차피 요거 얘기니까 요거 그냥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저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여드리면 문화예술 쪽이 1890억이 증가가 됐어요. 1890억. 예. 전년 대비해서. 물론 어제 발표한 거는 정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앞에 비교된 거는 정말로 쓰여진 예산이고요. 정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경도 있고 해서 여서보다는 좀 늘긴 해요. 좀 변화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정부 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문화예술 쪽이 무려 189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이게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잘하는 부분에 밀어주고 못하는 부분 깎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참 힘든 업종에 조금 많이 더 보완책으로 좀 더 배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입장 그리고 저희들 우리 여행업계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컨텐츠 부분도 그렇고 체육 부분도 400억 가량이 늘었어요. 체육은 글쎄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타 요거 뭐 내용이 불분명한 기타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관광 부분만 이렇게 깎였다는 게 도대체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이유. 그러니까 무슨 하긴 뭐 이런 자료풀이 나올 때 무슨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라도 알면 그죠?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연인끼리 헤어져도 이유라도 알고 헤어지면 억울하지도 않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상대편에서 헤어지자고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유라도 좀 알면 좀 뭐 이렇게 좀 마음 추스리는 데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자 김희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체부의 그 예산 편성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해줬을까? 도대체 우리 관광업계가 잘못한 게 뭐야? 뭘 잘못 보였나? 관광지에서 뭘 잘못 보였나? 아니면 뭐 문화체육관광부에 잘은 모르겠지만 관광, 체육 이렇게 다 나눠질 거 아니야. 이쪽에 뭐 잘못했나? 뭐 그런 거에 뭐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나온 거를 제대로 저기다 짚어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쭉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히 들으시면 어떤 부분에 관광 분야에 쓰이는지 그거 좀 잠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관광 분야에서는 그죠? 어, 김희수님, 내가 오늘 매장을 이용하는 아줌마 고객한테 재작년에 어, 내가 탔던 아시아나 A380 비행기 운항 안 한다고 했고 퇴출한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김희수님이 A380 비행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죠?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들한테 A380 비행기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말씀을 저희한테 대신 전해주시는데 A380 얘기만 주구장창 해주시는 이유가 뭐죠? 너무 궁금합니다. 예. 왜 A380에 대한 뭐 너무 애착하는 항공기인가? 예. 아무튼 자 코로나 이후에 방한 관광 회복을 위해 특별 마케팅 80억 원이 들어가고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서 야간 관광 14억 신규 투자. 야간 관광 14억이면 굉장히 투자면 작은 거예요. 그냥 이건 그 주요 관광지에다가 조명기구 하나씩 달려도 14억은 더 들어가지, 그죠? 야영장, 캠핑장 기반시설 신규 14억. 요것도 그래요. 야영장, 캠핑장, 그러니까 사설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랑 야영장 기반시설 해주는 건데 요것도 14억이면은 뭐 그냥 화장실 수도꼭지 하나씩만 바꿔도 14억 더 들어갈 것 같아 제 생각에. 체류형 생활관광에 16억 원. 체류형 생활관광이 뭐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예, 예. 네, 김희수님 A380 대신 A350, 보잉 787, 보잉 77 비행기 대세를 이룰 것 같네요. 예, 댓글 감사한데요. 김희수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거,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는 건 좋은데 올 때마다 할 때 저희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조금 저희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조금 뭐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너무 상관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제가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신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돼서 그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좀 점잖하게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동반녀에게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는데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5억 원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지? 반려동물 동반여행은요 항공사에서 무슨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펫 여행 해갖고 동반여행하는데 그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이거는 각 사에서 할 일이에요. 각 기업에서 그냥 각자 회사에서 업체에서 이거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5억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왜 이런 데 편성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저는 키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사랑하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정이 안 돼서 반려동물 키우지 못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라는 항목에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가를 저는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SH님 좋아요 한번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매주. 혹시 요즘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 꽤 되실 텐데 축구 안 보시고 들어와 주신 분들은 진정한 저희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라크전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반려동물 동반여행 들어가는 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저기 보시면 저는 요 야간 관광 부분은 굉장히 조금 더 오히려 야간 관광이 14억이 아니라 이런 5억들 이런 걸 더 좀 야간 관광 쪽에 더 좀 투자를 그 예산 배정을 더 좀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거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스타일 투어님도 투어 TV님도 인바운드 하시는 분이지만 이 야간 관광 부분에 더 좀 투자를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야간 관광 이거 외국인들 오면 우리 고궁 같은 데도 야간에 하면 얼마나 멋있게요. 이런 부분에 더 좀 여기 14억이 아니라 140억 해도 전 모질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조금 분산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동감하시죠? 우리 K스타일 투어님. 그죠? 이런 아니 왜 예산을 들여서 5억이나 들여서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이걸 왜 배정해 주냐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항공사 무슨 LCC 항공사에서 요즘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비행기 탈 때 좀 편하게 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해주는 거고 업체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호텔 같은 데서도 같이 반려동물 반려견 같이 묵을 수 있는 그런 룸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업체가 그 고객 영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예산을 5억이나 투입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 반려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동반했을 때 여행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을 제가 그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저도 부럽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캠핑장에서 저희 딸이 예전에 텐트 치고 있는데 캠핑장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이 줄을 풀어놓다가 막 뛰어다니 우리 캠프 안에 우리 텐트 안에 들어갔고 우리 딸 둘째 작은 딸이 되게 놀랬었죠. 있어 물리진 않는데 되게 놀래갖고 아직까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아주 그 뭐지 그 드문 얘긴 하죠. 근데 이런 그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 어떤 목적지를 가고 그런 데 있어서의 이거는 그 개인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인프라에 투자해 줄 것까지는 모르겠어. 딴 상황, 그냥 정상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뭐, 그래. 이 정도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내년도에 코로나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쇼크를 입고, 회복을 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이런 거에 투입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랑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K스타일 투어님 제한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선택을 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 부분이 또 다른 거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문화 쪽. 문화 쪽은 사실 조금 많이 투자는 일어나준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그 예산의 문화 쪽이 완전히 증액이 됐는데 뭐 이거 갖고는 저는 뭐 딴지 걸 생각은 없어요. 이런 부분 갖고 문화예술 쪽에 8.5% 증가. 이거 뭐 문화 쪽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더 좀 더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반년에 선진국까지 올랐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문화도 지금 굉장히 더 뭐 K-팝,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더 증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더 문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예산 배정이 되는 건 좋아요. 예, 저는 이거 하고 딴지 걸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왜 하필 관광만 빠져 이렇게 마이너스냐라는 거지. 저는 이거를 지금 조금 한탄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문화체육관 그 요거 이제 요건 아니구나. 요거는 아니고 예산 중에서 이색적인 사업 20선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 기사로 한번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재밌는 게 좀 관심을 특히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집중하는 게 제가 라이브로 나중에 한 번 더 몇 번 더 할 건데 사실 저는 지금 좀 꽂혀 있는 게 통일 그러니까 북한 쪽 관광에 대한 그거를 좀 많이 꽂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이건 뭐 여행 관광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DMZ시 인바운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쪽에도 조금 좀 저기 뭐죠 예산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배정이 됐다는 것도 이거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간 관광 아까 야간 관광 요 야간 관광 보시면 야간 쪽에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100억 5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엔 63억에서 거의 두 배는 조금 못 미쳤는데 김인수님 반갑습니다. 저도 좋아요 눌렀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두 배 정도는 아니고 한 80%? 7, 80% 늘었어요. 야간 쪽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야간 제가 뭐 조명 얘기하고 그랬는데 야행 주간 행사 통해서 공연도 하고 관람 명소 조성한대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개 장소에다가 2억 원씩 해서 10억 원. 2억 모질라 더 해줬을 된다고 봐. 그죠? 문화재 야행. 그렇죠. 서울의 이런 고궁들 밤에 가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굉장히 막 한 바퀴 그냥 빨리빨리 돌고 나와야 되는 그런 건데 조금 그런데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 문화재 야행 지원 규모 확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영장, 캠핑장 인프라 구축, 시설 관리 쪽인데 여기 보세요. 상수도, 전기공구, 오수처리 쉽게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 캠핑카에다가 뭐 좋긴 한데 이런 것까지 뭐 지금 이거 좀 너무 여유 있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예.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 예산 중에서 관광 분야 예산이 많이 깎긴 했지만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정부 안인데 정부 안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년에 더 좀 쓰이고 늘어날 건 늘어나고 줄어들 건 줄어지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좀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략 내년도 관광 예산은 요 정도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좀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관광 예산 내년도 관광 예산 요 정도로 평가를 좀 마무리할게. 너무 또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숫자 얘기라 좀 지루하니까 그 정도로 한번 내년 예산 요 정도로 봐야 되고 우리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쪽보다는 인바운드랑 그 인트라바운드 쪽 업체에서 조금 좀 혹하는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 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그중에서 관광부문 예산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게 사실 뭐 비즈니스 또 사업하시면서 크게 와닿습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중요한 건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그 코로나 지금 뭐 위드 코로나가 됐든 이 상황이 빨리 좀 정상화로 가는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죠. 그래서 보면 지금 뭐 그 한국여행업협회에서도 그 디지털 교육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디지털 교육도 하고 있고, 어, 보시면은 자 이제 제가 지금 그 요거 있죠. 디지털 여행업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도 다 문체부 예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뭐 교육이에요. 근데 뭐 말을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하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교육인데 뭐 디지털 역량 강화를 꼭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뭐 HR 관련한 강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관광 산업 쪽으로 신경을 쓰는 분야가 지금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좀 잘 할 것이냐. 정해진 비용 갖고 얼만큼 내실 있게 잘 할 것이냐가 큰 고민이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아무튼 뭐 이런 게 화두가 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속 방향 전환을 완전히 그쪽으로 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맞는 길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일단 시도 자체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도는 빨리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 내년도 관광 예산은 한번 저희가 이렇게 짚어봤고 보면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제4차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 중에서 10년짜리 관광 계획이라고 붙였는데 요게 그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우리나라 관광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런 데 있어서 뭐죠? 기본 어떤 뼈대가 되는 그런 겁니다. 오마이걸 유한의 TV님 들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마이걸 유한의 TV님 저희의 굉장히 감사드리는 구독자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바쁘시죠? 예. 아무튼 매번 좋은 댓글,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장면을 넘겨서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보면 재밌을 거야. 자, 이제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만료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3차. 이게 10년짜리 한번 하면. 그래서 이제 4차 관광개발 이게 이제 10년 앞으로 10년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7차 권역별 관광계획 요거 4년짜리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예.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이정민 기자님 문체부 관광국장을 어떻게 아이 문체부에 들어가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 공부해서 들어가셨는데 저 같은 이 핫바리는 저기 안 되죠. 저같이 기자는 그냥 아무튼 농담이신 줄 알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거예요. 저 보면 요 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해달라. 근데 요거를 해달라고 하면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발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딴 거 둘째 치고 2022년부터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요 10년짜리 요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용은 그렇다 쳐요. 내용은 뭐 잘 짰겠지. 내용도 오늘 잠깐 짚어는 볼 건데 내용은 잘 짰겠지. 근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런 국가의 가장 최상위 이런 그 기본 계획 관광 플랜이 10년 단위는 너무 방만한 방만하게 보여요. 방만해. 예. 10년 동안 딱 해놓고 10년 동안 안 바꾸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다르게 보면 그죠? 10년짜리를 알고 이제 짜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10년짜리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딱 만들고 10년 동안은 손도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일단 가지는 치겠지. 기본 계획 뼈대에 가지도 나왔잖아. 이번에 가지까지 다 쳐 있는 상태 아니야. 근데 이제 10년 동안 안 바꾸겠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요즘에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절에 그죠?
자,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적용이 되고 올해까지가 적용이 돼요. 3차는 자,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21년이니까 2011년이네. 그죠? 2011년에 어땠을까? 아, 요게 또 궁금해지네, 갑자기. 2011년에 우리나라 인아웃바운드 숫자가는 어떻게 됐을까? 관광객들의 소비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보면, 예? 그러니까 복기해 보면, 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항공사, 여행사, 기타 등등 관광 관련 업체, 관광 산업에도 그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일단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는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나 관광객의 숫자가 일단 표면적으로 말은 해주겠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10년짜리 계획은 너무나 좀 터무니없는 10년짜리 같아. 그죠? 10년이란 세월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관광개발 기본 계획은 제가 컬럼에 썼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많아 있으니까. 3년 정도. 3년도 사실 조금 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낌으로써 3년도 길어. 한 경년 정도로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역동성 있게 빨리빨리 바꾸고 움직이고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경년 단위로 이런 것들은 짜서 실행하고 바로 2년 동안 했던 게 좀 아닌 것들은 빨리 버리고 고치고 잘 된 거는 더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동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쪽은 이런 관광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어, 제 생각엔 저 안 알아봤지만 그냥 건너 짚으면 넘겨 짚으면 이런 것들 10년짜리도 일본에서 가져와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자, 오마이걸 유아인 TV님. 1년 단위로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급변하는 세상에 10년 단위. 네, 맞습니다. K스타일 투어니. 그렇죠.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10년은 길죠. 이번 정책도 몇 년 전에 논의된 내용들로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 그러니까 골드버드면은 이 버드가 그 새, 금새. 골드버드니까 금새네, 금새. 금새 투어. 그러니까 공작새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새를 의미하나 버드 그죠?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지각 댓글을 처음 남깁니다. 정독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오셨군요. 앞으로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골드버드. 아 이름 좋네요. 회사 이름 골드버드. 아무튼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 좋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지? 10년. 10년은 길다. 그래서 아마 이런 10년짜리 계획도 일본 거를 차용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가 넘겨짚자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10년짜리 관광 계획이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그냥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 계획의 목적인데요. 사람과 지역 중심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뭐 말은 좋지. 하여간 말은 잘 갖다 붙여. 사람과 지역 중심. 아무튼 좋아요. 다 좋아. 다 좋고 쭉쭉쭉 보면 뭐 있어요. 인구 구조,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걸 했다는 것 같고요. 국가 단위 법정 관광 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최상위 국가관광 계획으로서 주변국 간의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국제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 관광객의 위상을 재정립함. 말은 참. 자, 그래서 뭐 이제 관련 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차는 1992년부터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직후 한 2, 3년 있다가부터 1차가 됐었고요.
2차도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차가 그죠? 예. 자, 2차 보면은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 뭐 이런 거 있었고. 아, 요거 잠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잠깐 제가 북한 쪽 얘기하면서 그걸 내가 잠깐 잊어버릴 뻔했다. 우리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도 꽤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님 예비 창업자 관광 창업 아카데미 진행 중이고 글로벌 창업센터에서 멘토링 받는 중입니다. 아, 예비 창업자 관광. 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이 관광업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를 창업을 하실 건가 보죠. 골드버드님. 아직 운영하신 건 아니고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자, 오늘 십자예요. 오늘자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멘트를 했어요. 오늘 무슨 포럼이 있었어요. 포럼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과 북 러시아 협력은 특히 관광 분야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어떤 포럼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과 북한 러시아 협력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지평. 그래서 볼게요. 무슨 포럼에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자, 한북러 관광 협력의 잠재성은 남북 간 관광 협력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자,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면 우선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방문을 출시 관광재개 역할을 만들 것이다. 이산가족은 그렇다 치고 자,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의 금강산과 원산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연결 또 백기를 통해서도 남북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반도 종단 철도 이른바 TKR과 시베리아 횡단절도가 연결되면 뭐 어쩌게 저쩌고 하다 이 얘기인데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어볼게요. 그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그러니까 통일 담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 특히 관광 분야도 우리나라가 일단 더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산업의 모든 분야들이 이제 이미 딱 찰 만큼 다 찬 거예요. 그죠? 이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그 한계치는 이미 온 건데 어차피 통일이에요. 통일이 돼야만 하고 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많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딴 건 모르겠어요. 딴 건 얘기 안 할게요. 관광 분야에서도 통일이 돼야만 그러면 통일 전까지라도 남북 관광이 어느 정도 좀 이게 되면 엄청난 우리 관광업계는 또 다른 신세계를 맞이하는 거죠. 그게 인바운드가 됐건 아웃바운드가 됐건 다 국내 여행이 됐건 한번 상상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만 인바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웃바운드도 그렇죠. 뭐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겠어요? 북한 통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지. 대륙 통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자전거가 됐든 열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러면 거기 딸리는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국내 관광? 내일 개성 여행 가고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관광산업, 특히 관광업계는 통일 담론은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고 관심을 제껴둬야 될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통일 담론은 관광산업 분야에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트라바운드 다 북한 쪽의 관광이 어느 정도 열리면 아니면 통일이 되면 좀 좋겠지만 너무 거대한 일이니까.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관광 분야도 이제는 어마어마한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지. 그래서 농담조로 제가 지금부터 나중을 대비해서 북한에 이제 여행사를 한번 북한에다가 좀 차려보려고 준비도 하고 농담조로 그러긴 하는데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댓글 좀 읽고 갈게요. 예, 우리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님이 이제 가이드 경력 15년 차시고요. 현지 여행사 운영 경력이 있는데 이제 예비 창업자시래요.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서 유튜브 채널도 자주 좀 들어주시고 기사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네. K스타일 투어님 인바운드에겐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북한으로 여행 많이 가요. 그렇죠.
오마이걸 유한팀 필리핀에서 북한 여행 진짜 많이 가요? 놀랍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필리핀에서 많이 가는지. 현재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관광 가죠. 요금도 한국보다 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겠지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담론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정부 측에도 우리 업계도 얘기해야 되고 통일되면 완전 다른 국면이 된다니까. 아무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요거 한반도 뭐 얘기하다가 2차 그 광항개발 기본계획 하면서 자 3차 광항개발 기본계획이 이제 올해까지고 글로벌 녹색 한국 선도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 이게 아쉽다. 품격 있는 선진관광인데 이게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완전 다 이 덤핑 쇼핑으로 메꾸는 덤핑 관광이 돼서 여기다 요게 좀 빠진 것 같대. 그 뭐지? 품격 있는 덤핑 관광. 선진이 아니라 품격 있는 덤핑 관광. 이게 실현됐잖아 지금 10년 동안. 그죠? 그건 뭐 아웃바운드건 인바운드건 뭐 구분을 하지 않고 아웃바운드에 주로 덤핑을 상품을 그냥 체계를 만들어간 여행사들도 있죠.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인바운드도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품격 있는 덤핑 관광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제 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아니었지만 품격 있는 덤핑 관광을 우리가 해왔죠. 자 근데 이제 4차죠. 이번에 4차가 이제 이번에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쓸 4차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시간적 범위에서 4차 앞으로 2031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전국 한반도를 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비전을 한번 볼까요? 비전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지 뭐 여러 가지 갖다 보고 좋은 말 갖다 붙였어. 자 이런 것들은 제목만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철학을 담고 있나. 자원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말 끝내준다. 자원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 중심. 요것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 중심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요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특히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장점이 뭐예요? 옛것과 현대적인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건 꼭 뭐야? 옛것은 우리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지. 자원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다른 내용은 안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일단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력적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양적 수요 확대에서 질적 성장 추구. 요거 알겠는데 요것도 멋있게 표현한 거죠. 사실 사람만이 들어오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죠? 아마 인바운드 지금 1800, 1700 수준이었잖아요. 2019년까지. 아마 인바운드 3천만 넘으면 아마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3천만 명 인바운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숫자 노름 갖고 엄청 호들갑을 떨 거면서 무슨 양적 수요 확대에서 질적 지역 성장을 추구하고 이렇게 점잖은 척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셨네요. 자, 저는 일단 비판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좋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죠. 그죠? 일단은 지적을 해줘야 될 거. 요 중요한 거 하나 넣으시고 갈까요? DMO, 지역관광 추진조직. 요 DMO는 중요합니다. DMO 부분은 이제 약간 로컬 여행 쪽으로 많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아직까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지역 중심의 로컬 중심의 여행이 활성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관광업계에 계신 학자분이나 학생들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 DMO 그 지역관광 추진조직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 가치와 비전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보면 관광의 일상화 뭐 이런 것들 지역 질적 성장 관광의 현명한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과 균형 융합과 확장 뭐 보건 안전 좋은 말이죠. 다 연계 관광 개발 이것도 중요하고 일상화에 대응하는 관광환경 조성.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역 DMO도 중요하고 로컬 관광도 중요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속에 뭐 KTX의 연결이라든가 버스의 연결 그런 것들이 잘 됨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에서 숙박하는 횟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스타일 투어님 외국과 지방 공항 항공 노선을 확충하고 비자 발급 편의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인바운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로운 국가긴 해요. 비자 발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네. 비자 발급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근데 또 이거 웃긴다. 이 비자 발급에 대해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 비자 발급 좀 편하게 해주면 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좋을 때 되게 이렇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데 그런 이방인을 수용하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죠? 그런 게 보여요, 여러 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수용 자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보이고 그건 뭐 제가 논할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보면 저 자신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스타일인데 어떻게 스타일 우리 국민의 스타일인데 그걸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 나도 그거의 일원으로 어쩔 때는 굉장히 정이 많고 관대한 척 하면서도 또 그런 이방인들이 과의 어떤 같이 이렇게 저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어서는 한편으로 또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뭐라 그럴까 그 한민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뭐라 하지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나 단일 민족에 대한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 살아왔던 게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 그런 게 아무튼 예. KSR 투어님 현지 영사관 인원수가 적어서 비자 발급이 느렸어요. 예. 현지 영사관 인원수는 뭐 공무원들을 더 뽑으면 좋은데 뭐 굳이 그런 건 많이 안 뽑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비자 발급의 속도도 속도지만 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거의 세계에서 2위잖아요, 여권 파워가. 근데 우리나라에 막상 들어오려면 좀 여러 가지 그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 동남아 쪽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근데 의료 관광 쪽도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세계 한인 가이드 협회 그 회장님이 잠깐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주셔서 인사를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갖고 뭘 좀 알아봐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아볼까 이것저것 계속 알아보다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문의를 했더니 되게 친절히 딱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세계 한인가이드 협회 회장님한테도 전해드렸는데 요거예요. 요거. 2020년은 따지면 안 되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요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인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거에서 인바운드 특히 그 의료 관광 하실 분들은 요거 국가별 나라별 도별 와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이 자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관광소에서 이걸 저한테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막 외국인 환자 실적 지역별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참고하시라고 전해드릴게요. 제가 윤 회장님한테 이미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무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뭐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내용이 아무리 10년 4차 그 강강개발 기본계획이 내용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네 케이스탈 투어님의 저 이메일 저 남겨주세요. 제 전화번호 지금 찍을게요.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자료 전해드릴게요. 굉장히 참고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0년짜리면 너무 길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10년짜리 관광계획보다는 한 매년 또 하긴 좀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2년에서 한 3년 정도 요 순서대로 좀 가면 짜면 좋지 않을까? 뭐 설사 하면 좀 안 좋, 좀 아니다 싶은 정책도 그죠? 바꾸면 되니까 시기적으로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 관광 관련 예산 짚어봤고 10년짜리 관광계획 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꿔야 할 관광정책 중간 정리인데 요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요거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요거 보셨죠 다 바꿔야 할 관광정책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꿔야 하는 정책. 지금 보면 한동안 많은 의견 남겨주셨다가 조금 정체됐는데 지금 뭐 각 당에서 여당이랑 제1야당에서 지금 그 뭐죠? 이제 경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조만간 9월 지금 시작됐으니까 10월 안에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돼요. 그러면 이제 결정됐을 때 캠프에다 전달하려면 시간이 이제 사실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없는데 좀 많은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나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행보험 표준법률, 여행보험 표준법률 소비자 또는 계약자 입장에서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믿고 여행을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하나 올라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호법,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건 일시적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의 지방자치와 같은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 많은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모두 다 서울에 있다 보니 지방여행사들은 관광지나 숙박을 오히려 더 비싸게 해야 하고 거꾸로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런 좀 불편함도 정책적으로 좀 손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의 여행업 등록 기준 중에서 사무실 규정 폐지. 이거 뭔 얘기냐면은 우리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자택에다가 사업자 주소를 못 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돼.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 사무실을 빼도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임대료를 주고 얻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지금 있었죠. 이런 부분도 지금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전세버스 기사님 근로시간, 지금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법적 근로시간 왜 그런 거랑 좀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 그 전세버스 기사님들은 이제 그 이동하고 뭐 관광객들이 관광할 동안 좀 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노동 시간에 포함이 되니까 조금 그 불편함이 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 제도와 여행업 등록, 커미션 제도, 타스프 관련한 내용들, 여행사에게 좀 이득이 뭐좀 손해가 안 가도록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올라와 있고요. 관광업 등록 완화가 됐잖아요. 요거 굉장히 이제 뭐 한 뭐 1,500만 원인가? 아무튼 되게 낮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들이 낮아져서 좀 그렇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여행업 등록 똑같은 얘기 있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관광 컴플렉스 같은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광부처의 변경, 문체부에서 국토부로, 그다음에 청와대 관광비서관 부활. 예전에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근데 박근혜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도 없어졌고, 대체 휴일제 전면 시행, 뭐 이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행업종 정비, 뭐 자격증 취득 개선, 이거 요거 뭐지? 야, 이거 뭐, 기억이 안 남지? 통역 가이드 취득자의 국외 인솔자 자동 취득 중단, 소양 과정 이수 취득으로 법 개정 해야 되고, 통역 가이드 국외 인솔자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 유효 기간 신설, 보수 교육 시 자격 기한 연장하도록,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아우, 대단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대선 캠프가 이제 확정되는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들 좀 알려주시고 많이 의견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견 올라온 걸 저희가 이걸 갖고 또 그 좌담회를 좀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다듬고 그런 작업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행사 현직에 계신 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조금 혹시 좀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바꿔야 될 강행 정책, 좀 글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남길 수 있습니다. 뭐 회원가입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남긴 글, 본인이 글 쓰시고 비밀번호만 딱 하고 남기고 글쓰기로 딱 하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 일부러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세스를. 그래서 홈페이지 딱 들어오셔서 여기 딱 누르시면 되니까 주위에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많이 좀 부탁은 좀 많이 의견을 알려주세요. 특히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업계 관계자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님도 이제 그 업계 진입을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라도 좀 왜냐하면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여행사 하고 싶은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불편한 점들 충분히 개선돼도 돼야 되는 괜찮은 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의견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뭐 대선 캠프 운영하시는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하고 안 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예 안 하는 거랑 그쪽에서 보고 버리든 보지도 않고 하든 어쨌든 그런 행위가 일종의 그런 요식 행위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래도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시간도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스탠스가 애매할 수도 있어서 그냥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전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직접 전하고 그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충분히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지.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불법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업계의 입장이다. 이런 것들 좀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해주시고 좀 봐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축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월드컵 3차 예선 최종 1차전 최종 3차전 1차전 이라크 옛날에 2006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던 아드보카트 감독 이른바 아드보카트 감독이라 아동복 감독이라고도 하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저 상대편 이라크 대표팀에 지금 오늘 감독으로 맡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뭐 전반전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 지금? 에? 지금 뭐 점수가 왜 안 나와? 전반전이 끝났는데 0대 0이네. 역시 참 좀 안 되나? 홈에서 하는데 나 참. 자, 오늘 이 축구 때문에 아무튼 오늘 또 함께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구 끝나면 축구 보십시오. 후반전.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라이브를요. 라이브를 안 할 수 없어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고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만 추석 특집으로 영상 2개 정도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페인 쪽 가이드 유명하신 우리 고고 스페인 디에고님과 인터뷰를 저번 주 주말에 마쳤습니다. 주말에 맞춰서 지금 편집 다 됐고 뭐 배경음악 좀 깔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정도만 조금 손 보고 추석쯤에서 한번 좀 송출을 업로드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한 40분 5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었고요. 뒷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환절기라 좀 그렇습니다. 그죠? 좀 더운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그렇기도 하면서 하면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채널 많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우측 하단에 채널 후원 계좌 있으니까 많은 좀 관심과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환절기라 그다음에 이 환절기라 감기 걸리면 코로나 의심받는 것 같아서 막 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9월이니까 또 독서도 많이 하시고 저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트랩북스라는 요 여행중개소 채널에다가 또 하나 컨텐츠 여행 전문 관련 도서만 소개한 북 리뷰 여행 북 리뷰 그거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 첫 컨텐츠 촬영을 할 건데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그러니까 딴 쪽은 안 하고 여행 관련 투어리즘 관련한 컨텐츠만 집중해서 만들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요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잠깐만 제가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좀 쉴까 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예고를 드리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백신을 맞아서
그 맞는 당일도 그렇고 그 다음날 또 이거 준비를 해야 되면 신경이 쓰여서 수요일날 백신을 1차 맞긴 하는데 그래서 9일날 다음 주 9일날 라이브 방송은 좀 쉴게요 한번. 왜냐하면 그 다음날까지 신경을 써야 그 전날부터 신경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백신 좀 쉬라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은 한번 임시적으로 좀 쉬고 또 공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같이 또 들어와주신 분들 읽어드려야지. K스타일 투어님, 투어TV님, 김희수님, SHCH님, 그 다음에 오마이걸 유아린TV님, 골드버드 투어 컴퍼니님, 또 우리 권혜선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K스타일 투어팀이 백신 접종 잘 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백신 잘 맞고요. 또 2주 뒤에 라이브는 2주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